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예, 상반기 결산, 하반기 결산 이런 거 많이 하죠. 예전에 채널 7, 네, 동양방송, 지금 JTBC의 전신이었던 TBC는 7대 가수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었어요. 네. 다른 방송에서는 뭐 10대 가수상 뭐 이런 거 했었지만 이제 6월 상반기를 결산해야 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정열 씨와 더불어서 우리를 울고 웃겼던 상반기 정치계를 개그로 결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노정열 씨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개그계 촌철살인마라고 제가 별명 붙였는데 처음엔 싫어하더니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뭐 좋고 싫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형님이 하라면 합니다, 형님. 그리고 그렇죠. 예. 이제 보이는 라디오라던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겸손하고 예. 아, 네, 예, 제가 읍소하고 있어요, 형님. 그럼 90도 아니죠, 90도가 아닙니다. 더 내려갔죠. 이렇게. 아, 예, 폴더군요, 거의. 예. 이재호 선생한테 좀 배웠나요?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요즘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죠? 아니, 뭐 형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형님. 요즘 보니까 저를 씻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요? 예. 제가 안 씻고 형수님이 씻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씻고가 아니라 씹고 다닌다. 껌 씻기도 바쁜데 손병희 선수 뭐가 맛있다고 문자 메시지 받았어요, 지금. 아, 그 문자요? 측근을 통해서 받았어요.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씹고 다닐 리는 없죠. 아니, 그래서 말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보통 형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은 형님 그게 아니에요.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예. 결단코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어떻게든 형님 눈에 들어보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린 거죠. 저랑 손병희 선수는 이미 10년 넘게 의형제고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해명을 안 해도 예. 그리고 뭐 어깨 두드리고 보지도 않고 툭툭 때리면서 알았다 그 알아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럼요. 사이기 때문에 예. 그죠 형님? 아무리 소문이 무성하더라도 네. 본인이 아니다 본인과 본인 사이에 이게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 나름 재원인데 재원이죠. 나름 재원인데 그렇게 소문이 무성하다고 해갖고 그러면 안 되죠. 덕분에 그 이인재 씨는 자리에 없는데도 계속 그 이름을 그래요. 예. 후세 자자손손 명패. 예, 명패. 전 놀랐어요. 그 양반이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다는 게. 어유 그분 6선인지 막 7선 이렇게 갈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옛날에 이런 노래도 전 불렀었는데. 인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인제는 안 돼. 인제는 안 돼. 뭐 이런 거. 네. 강원도 인제 사시는 분들께는 그 뜻이 전혀 아니었음을 여러분께 심심한 좀 원통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원통해서 못 살겠네요, 그거 가면. 예. 그래요. 뭐 오프닝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6월이 지났고 7월 첫째 주인데 그렇죠. 우리를 울고 웃겼던 예. 지난 상반기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글쎄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네. 그 18대 레이디 가가 정부가 출범을 했고 창조 정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네. 과연 창조 정부 혹은 창조 경제 정부 밑에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네네. 예, 근데 아무튼 실체가 엊그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국정원에서 발췌본이라고 이게 원본도 아니고 네. 발췌본이었는데 결국 그 안에도
정확하게 그 실체적 진실, 팩트를 살펴보니까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그 나가 저가 됐고요. 그렇죠. 나가 그랬는데 저로 바꿨어요. 예. 네.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호칭했는데 김정일 위원장 님으로 님을 붙였고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 저는. 나는 이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 생각을 해도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 국정원 버전으로 하면 예. 저는 김정일 위원장님께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면 일각에서 말하는 굴욕적이고 비굴한 그래놓고서는 오타래. 네. 예? 그래놓고서는 오타래. 예. 그건 오타라고 하면 되고 오류죠. 오류죠. 오류라고 차라리 표현을 하면 아니면은- 고의든 아니면 예, 예. 과실이든 그렇죠. 예. 오타는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나온 게 오타고. 좀 예를 들면 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님이 된 남이 되거나 네네. 이렇게 되는 걸 오타라 그러는 거지. 예. 없던 님을 갖다 붙인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창조의 영역이다. 네. 그래서 이제 18대 레디 가카 말한 창조정부 아, 실체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없던 영역, 무의 영역에 네네. 분명히 김정일 위원장 뒤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님자를 갖다 붙이는 순간 창조정부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연 창조정부가 뭘 창조할까 했는데 분명히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년 반 동안 창조를 할지 네. 아니면 새로운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창조할지 네. 지금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창조라는 말, 비슷한 말로서 창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창의적이란 말도 있는데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무교입니다만 네. 창조는 신이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인간이 감히 크리에이트 맞아요. 창의적이거나 지금 말씀하신 뭐 창작. 창작은 할 수 있는데 음. 창조란 말은 네. 피조물일 우리로서는 네. 전지전능하신 그 하느님과 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인간은 창조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돕는다 때 우리 미덕 있잖아요. 네, 상부상조.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상조정부나 아, 네. 창조경제보다는 그냥 서로 돕는 상조경제 정도면 흡족할 것 같은데 야, 너무 그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사천의 세계까지 가신 건 아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려면은 창조적 경제라고 예. 한다면 그렇지만 창조 경제하면은 대단히 거창한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창조보다는 창작에 가깝죠. 창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창조국정원, 아, 네. 창조경찰, 창조검찰, 창조사법부가 되면서 네. 창조의 뜻이 뭘로 가냐면 이제 왜곡 조작으로 가버리죠. 아, 그렇군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예, 창작만 해도 좋은 영역인데 네, 네. 왜곡 조작은 이제 마이너스 남을 해하거나 사익을 지나치게 추구할 때 왜곡 조작이라고 그러고 창작은 공익을 위하거나 좀 긍정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창작이라고 그러는데 창작을 제대로 한다면요 우리가 박수를 치고 같이 해야 되죠. 그러나 왜곡 조작을 통해서 창조로 간다. 이거는 우리가 그 창조의 끈을 끊어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좀 할 일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창조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곡이다. 예. 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죠?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에도 미창과부? 예, 이름 이상하네요. 전국에 있는 과부들께 심심한 사죄. 이건 제가 사죄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 사죄를 해야 아, 되는데 네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번 상반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은 메이드 인 혹은 메이드 바이 혹은 메이드 포 피플이 돼야 되는데 네. 메이드 인 국정원. 국정원에서 만든 대통령인 경우에는 정당성과 정통성, 레지티머스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반년밖에 안 지났지만 네. 과연 이것이 정당성과 정통성이 있는 정무냐 그랬을 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권에서 국정조사 실시하고 있고요. 예. 45일짜리가 가고 있지만 중요한 모토는 과연 국민들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 책임자 진상조사 한 다음에 처벌하면 네. 그 다음에 해체를 하냐 마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네. 거기로 끝날 것이냐. 네. 사과가 이명박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끝날 것이냐에서 네.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예. 그러나 어쩌다 보면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 형법에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쨌든 살인죄입니다. 네.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해한 자는 사형 내지는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그 죄 중에 하나가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폭행치사가 되고요. 아, 예. 때렸는데 죽음에 이뤘다는 네네. 얘기죠. 그 다음에 때린 게 아니라 뭘
찔렀거나 칼로 이렇게 상해를 입혀서 죽으면 상해치사가 되죠. 아, 예. 예. 그때 뭐가 문제가 되면 살인죄가 가장 형량이 높습니다. 예.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도 우리가 형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죄거든요. 이때 그렇죠. 예. 두 명이 공모해서 똑같이 책임을 지는 거를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쉽습니다.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공동정범. 예. 아, 예. 그때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망을 봤다거나 네. 망도 이제 본 정도에 따라서는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살인을 교사한 교사범이나 네. 또 방조범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범이 있는데 그거는 공동정범에 비해서는 조금 형량이 낮죠. 네. 과연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는 이명박근혜 전 현직 대통령의 공동정범일 수도 있고요. 예.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포함한 공동정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교사범, 방조범 되겠죠. 이때 네. 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 폭행치사는 굉장히 중죄로 취급을 합니다만 네. 그럼 고의가 아니고 예를 들면 과실도 중과실과 경과실이 있는데 네, 네. 이때 중과실일 경우에 네. 그러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 혹은 그 위에 있는 살인죄 예. 진상조사하고 사과를 하면 예. 끝납니까?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혹은 지구상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자들은 네.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수사. 네. 그 다음에 합의든 아니면 법정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겠죠? 네. 그러면 사실은 다 풀어놔야 됩니다. 다 풀려나야죠, 그러면. 예. 그렇지만 정상 참작은 하지만 그렇다고 석방을 시키지는 않죠. 석방 정도가 아니라 중과실에 의한 폭행치사든 중과실에 의한 상해치사든 네. 굉장한 형을 살게 됩니다. 네. 엄청나죠. 예, 엄청나죠. 3년, 5년. 예, 더군다나 이 사안이 말이죠. 예. 네, 개인의 누구 목숨을 끊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살인죄는 사람의 목숨을 해한 거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내란의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기를 흔드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여기서 다른 게 국기란 아니에요. 보수 어버이연합에서 흔드는 그 태극기가 아니고 네. 국가의 기강의 기강이죠. 국기입니다. 예, 예. 국가의 기강을 흔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총선도 총선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권력인 4년이나 8년짜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특이한 헌법이 5년이지만 예. 5년이라는 국민의 선량, 이 대통령이라는 걸로 표현되는 국민의 헌법 제정 권력의 의사거든요. 예. 이거를 조금이라도 오염이 됐다. 물론 오염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짝 흠이 중대 명백하거나 현존하는 위험에 들어가지 않는 자꾸 이렇게 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무조건 싫으니까 끌어내려라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네. 승복할 수 없다 수준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법상식으로 판단해보자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 정도 되면 중과실 영역이다. 어디가 중과실이냐면 국정원녀가 댓글을 달고 이 정도도 사실은 중과실의 영역입니다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근데 중과실의 영역은 바로 12월 16일 날 생방송 토론 때 중과실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고의범 내지는. 예. 왜냐하면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아닐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국정원 사건을 꾸며냈다고 표현을 하고 국기문란의 현행범 체포 과정을 여직원 인권 유린 사태라고 규정을 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고의범 내지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바로 몇 시간 후에 경찰청에서 국정원 댓글은 없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네. 이번 대선은 원인무효가 되는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댓글 하나 가지고 민심이 바뀌었냐 따지는 국민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것까지는 경과실일 수도 있고 흠이 중대 명백하지 않은 영역인데 네. 문제는 생방송 토론과 그 이후에 이어진 경찰의 국정원 댓글은 없었다,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한 그 순간 네. 고의범이든 중과실이든 원인무효라는 중대 명백한 하자, 결정적 하자의 영역에 들어간 것이죠. 맞아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정영 씨가 하시는 말씀 모두 그 법적으로 검토가 끝난 거죠. 정영 씨가 알고 있는. 네네. 네, 이걸 우기면 양심이 없는 거거나 우기는 거지. 그렇죠. 주장이다 내지는 해석은 요즘에 사실상 해석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해석은 지난 대선 때 25.7로 졌지만 사실상 이겼다고 한 그 홍준표 네. 지사의 아주 기가 막힌 어법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NLL 발언도 사실상 포기로 해석된다라는 영역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네. 사실상 해석이 아니라 예. 사실상 곱하기 3이네, 최소한. 예, 뭐 예. 곱할 것도 없고 해석할 것도 없고 사실입니다. 그냥. 사실이다. 맞아요. 예, 원인무효입니다. 그래 놓고서 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지금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아, 그 내가 시킨 거 아니다라는 뉘앙스. 그
교사범 나랑 관계없다. 예,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명백한 것이 이재용 아들이 부정입학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학교 관계자와 이재용 부회장과 네. 학교 관계자 벌써 영훈중학교 교감은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 서류 조작이라든가 사회적 배려 대상이 아닌데 서류 조작을 통해서 부정입학이지만 그 아들이 서류 조작에 가담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그 판 자체가 원인무효고 공정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겁니다. 네. 대선도 똑같습니다. 네. 타자가 중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국민 주권의 의사를 왜곡 조작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진상조사 그다음에 책임자 처분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네. 살인자가 진장수사하고 사과하면 그러면 풀어줍니까? 아니죠. 정상은 참작하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사형에 처해지거나 실형을 몇 년 살거나. 네. 근데 그래서 전두환 네.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도 진상규명 다 된 건 아니지만 진상규명했고 실형을 살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고 추징금은 둘 다 납부한 건 아닙니다만 그게 책임을 진 거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습니다. 네, 진행형. 그렇다면 지난 대선은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선거법 위반이고 네. 거기에 가담을 해서 알았든 몰랐든인데 알았고 실제적으로 고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직원 인권 유린 사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최근에- 그것을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게 끌고 갔었고 예. 그 후에 이 사실이 지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나랑은 관계없다. 네, 그거는 관계 없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말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그 반복하는 얘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실이 밝혀졌으면은 일단 사과는 기본이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명명 박박하게 밝혀갖고 명백하게. 예 지난 정권에 이 같이 했던 놈들 다 전부 다 그 잡아 넣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일각에서 국정조사 그다음에 책임자 처분은 구호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그거 갖고 될 것 같아요. 국정조사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 사람이 늘 말하지만 MB 정부 촛불 때 이미 되었지만 5년을 갔긴 갔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든지 바뀌든지거든요. 그러면 할도리 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참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창피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 원인무효 그다음에 하야 내지는 네. 퇴진으로 구호를 정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지금 반 정도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책임처벌, 국정원 해체까지 그거는 이제 밑밥으로 깔더라도 당연히 대선 원인무효. 네. 예, 현 대통령 하야 내지 퇴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되든 안 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앞으로 4년 반 남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그렇게 선명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것이 그동안 개표에 대해서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도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거는 누가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누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보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진정한 국민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개표 수개표가 확인도 안 됐고 그 전에 이미 가운데서 국정원과 경찰이 분당치를 쳤기 때문에 민식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110만 표 차이가 났냐 안 냐는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문제고요. 예. 그럼 마치 등수에 별로 관계 없었을 것 같으니까 그 컨닝은 없던 걸로 봐주자. 하자. 예, 예. 없던 걸로 하자는 건 똑같은 얘기죠. 가장 쉬운 예를 사실은. 예. 아니, 그런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보통의 실생활에서 얘기가 그런데 그냥 넘어간다는 말 안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정열 씨가 엄격하게 법 적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저는 지금의 이 얘기를 의회 권력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하야 운동이 됐던 아니면은 국정원 원인무효 퇴진입니다. 예, 이렇게. 원인무효 그 퇴진무효가 예? 퇴진무효. 퇴진무효? 본인이 했잖아요. 예. 원인무효 퇴진운동. 원인무효 퇴진 운동을 하던 아니면은 국정원장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고 사주한 그보다 더 위 필요하면 이명박까지 처벌시켜라라고 운동을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지 네. 이제는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기다려야지 라는 것은 최소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미 국회에서도 국회가 성격을 예. 바꾸지 않습니까? 여직원 인권 유린 사태 겸 지금 경찰 검찰이 하는 일을 봐도 현행범을 잡으려고 한 공익 실현 내지 공익 제보자는 감금하고. 그러니까 제보자를 잡아간 거예요. 그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장진수 주무관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은 네네.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 우리의 노회찬 의원은 진실을 말한 사람은 유죄가 되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무죄가 되고. 네.
지금 나라가 10등, 11등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 해외에 나가면 네.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 한다고 지금 일각에서 언론들이 완전히 전통 빨아주듯이 빨아주는데 그냥 상식적인 사람 만나면 사우스 코리아 알기를 지금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완전히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게 할 거면은 차라리 짧은 한 대여섯 줄 정도를 완벽한 발음으로 현지 발음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국말로 해주면은 그렇죠. 그런 예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분도 맞아요. 없고 실리도 얻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노력을 했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다 좋은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음을 잘못하면 그게 중국어 알아요 혹시? 예, 조금 합니다. 중국어는 성조가 중요해요. 경상도 사투리에서 네 반문나 이거를 네 반문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반문나 이렇게 되는 건데 중국어가 그런 거거든요. 사성을 잘 살려줘요. 예. 니하오마 이게 되는 건데 니하오마 이렇게 되면은 너 웃기고 뭐야, 인마? 자빠지는 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너 왜 그래 인마? 칭화대학교, 청화대학교 학생들이 연설을 듣다가 시진핑, 그러니까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시진핑 발음 잘못하니까 다들 썩소를 날리는 게 사진으로 다 찍혔거든요. 이런 오버를 할 게 아니라. 시진핑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다른 나라 외교수상이 한국말 한답시고 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고마워요. 박근혜 정부. 예. 아니면 고마워요. 박근혜 정부. 고마워요. 박균의 정부. 이러면 우리 국민들을 듣기에 웃기고 자빠진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우린 그렇고, 예, 예. 우린 그렇고, 네. 예, 유머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얼굴이 색깔이. 뭐 떠들다 보니까 막, 근데 저는 막 떠들면 금방 40분이 가요. 그래요? 네. 예, 듣고 있는 난 어떻겠니? 그러니까 재밌죠. 아니, 좀 끼어들려고 해도,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렇게 말 많은 게스트 오면 저는 좋아요. 노래 좀 들려주세요. 그럴까요? 형님, 재원이에요! 아, 그 얘기? 그 노래부터 할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하고서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네,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아니면 준비했던 노래를 할까? 네. 준비했던 노래도 하시고, 그것도 하시고. 그래. 그러면 일단 하나 듣고 올게요. 네. 아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고전이라는 것은 다른, 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고전을 읽지 않으면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렇군요. 네. 책을 읽지 않으면 책임질 일이 많아지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에 숨어 있는 그 참뜻을 긍정적으로 살려야지, 정말 있지도 않은 요 전형적인 왜곡 조작, 네. 있는 거 가지고 발췌해서 갖다 붙이는 것도 사실은 그 편집의 묘미를 살린다는 말이 잘못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도 왜곡 조작이지만 네. 진짜 있지도 않은 거에다가 님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네. 굴욕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처사는 그야말로 날조라고 해요. 우리가 날조예요, 날조. 우리-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곡 날조. 북한이 뭐 역사 날조 그러는데 김일성 장군이 뭐 솔방울로 뭐 폭탄 만들고 막 날씨 천지를 개벽시키고 막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언론도 거의 그 수준이네요.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엊그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뜨니까 농담으로 할 수는 있지만 네. 보도 시사 채널에서 갑자기 중국 날씨가 좋아지고 네. 진짜로요. 저 농담이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파이낸셜 뉴스. 예? 그게 그러니까 인터뷰 할 때 네. 이렇게 덕담으로 하는 건 되지. 마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도 화법으로 네. 그죠? 덕담 내지 던지면서 적과도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구독자기랑 하는 것처럼 네. 덕담 정도 박 대통령 공항에서 내리시니까 날씨가 좋아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앵커랑 박 대통령이랑 인터뷰 내지 할 때 그렇죠. 예. 커뮤니케이션 다이얼로그 때는 쓸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화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술이. 예, 예. 보도 내지는 어떤 그 채널을 진행하는 와중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하고 박 대통령은 이렇게 할 걸 박근혜 대통령 깨서는 네. 제가 이 지금 손병희 선수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네. 우리 손병희 선수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에 신수가 혼나주셔가지고 손병희 선수께서 뭐 좋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겠지. 제가 국민들과 이렇게 할 때는 국민들이 가장 높거든요. 네. 존칭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는 가장 언론의 상식이자 원칙이자 철칙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노 대통령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노라 그러세요, 노. 예. 그냥 노. 한자로 노 쓰고서는 뭐 보도할 주지 때도 않았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뭐 근데 그게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는 주제에 말이에요. 빨아주는 것도 유분수지. 그래서 요즘에 야 역시 전통 각하의 땡전 뉴스와 네. 역시 오누이 오빠 동생의 그 면면이 흐르는 야 언론에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전통 땡전 뉴스 하듯이 박근혜 대통령 깨서 그리고 뭐 제가 신방과 출신한 게 참 요즘처럼 신문학과 아니에요? 네 신문학이든 신방이든 자꾸 사실 왜곡하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네. 왜곡은 아니, 일반 사람들이 아는 당신이 거죠. 하고 있잖아 지금 신문학과랑 신문 방송학과랑 다른 건데. 영어는 어차피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학과입니다. 제가 요새 기자 언론인들 참언론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사실상의 신문학과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신문은 신문이고 방송은 방송이지. 재미없어.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안 됩니다. 국민 TV에 누를 끼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네가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면 좋은데 뭐 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 원해요? 아 문PD가 원한답니다. 그럼 이제 까이는 건가요? 형님 제가 할게요. 형님 이제 너무 오래 하셨어요. 형님 내가 그렇게 노고에 시달리시고 형님 이제 내일 모레 시인이신데 내가 로고송도 만들어드리고 그랬는데. 네 형님 우리 이제 중전마마를 이렇게 제가 보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부록을 지나시고 지천명이시니까 이제 지천명을 받으러 가세요. 그런 의미에서 네. 이번 상반기에 네. 우리 여왕마마를 한테 잘 보이고 빨아주려다가 잘 안 된 두 명의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양김입니까 양김? 아니죠. 김무성, 김재원도 그거 말고. 친박인데. 아니, 추억 속에 그 이름 윤창중 있잖아. 그 대통령의 입. 예. 대통령의 입이었던 그분. 그럼요. 윤창중 대변인. 그분은 인수위 시절부터 예. 그리고 대선 때부터 저 사람 문제 많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그래도 결국은 기용을 하고서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난번 첫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5.16과 박정희 됐다 어떻게 물어보냐고 했을 때 양시 양비론 내지는 약간 칭찬하다가도 이런 점은 아쉽다고 그랬는데 네. 윤창중만 구국의 영웅. 5.16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없었다. 네. 극찬과 극찬이란 말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일관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보기에는 저 사람밖에 없다. 나의 아버지를 저렇게 드러내놓고 99.9%가 아니라 100% 빨아주는 저 친구야말로 누가 뭐래도 내 입으로 임명해야만 네. 일각에서 극우 형태다 뭐 조금 하는 짓이 좀 이상하다. 우리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네네. 윤창중 이상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끝까지 안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변인이 큰 대변을 싸지르고 만 거죠. 그렇죠. 그것도 미국까지 건너가서. 예. 한미 외교사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저질렀고 21세기에 들어갔고 전 세계 외교 정상 외교 역사상 이런 수모가 있었을까? 아무튼 늘 말하자면 미국이 밉습니다. 빨리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이거 끊고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촛불도 문제지만 미국이요. 이러다가 용두사 미 될 것 같아요. 예, 언제든지 저거 사우스 코리아 블루하우스 스포크스먼 미스터 이은 하면서 네. 아니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미국의 윤호를 받아야지. 제 얘기를. 아니 이런 식으로 숨통을 주려고 끝까지 이 카드를 윤창중 카드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미국은 경범죄든 중범죄든 뭐 미국은 두고두고 이걸 가지고 네.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우리. 참 나쁩니다. 이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버전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참 나쁜 미국입니다. 병 걸리셨나요? 지금 저랑 싸우자는 겁니까?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몽땅 속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겁니다. 추억 속에 그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활성화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부터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이것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자기 예언적 도치 효과라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자꾸 말을 하면 씨가 되거든요. 참 피가 마르는 와중에 이 피그말리온 효과까지. 예. 피를 말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죠. 효과까지. 그래서 이게 아마 자기 예언적 피라미드만 상대하면서 말이야. 도치 효과가 무시하는 게 좋지 이런 거. 피라니아처럼 뜯어 먹어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윤창중, 김무성, 김재원 네. 친박 혹은 천박 인사. 죄송합니다. 예. 처음부터 박과 친해서 천박이 되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근데 친박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천박이 돼버리면 네.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 하나가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요. 예, 국민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고 대통령에 전할 줄 아는 비서진들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참 입에 국정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먹는 1만여 명, 정확한 파악도 안 됩니다. 1만여 명이 쓰는 세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 그 국정원은 사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 기업들에 있는 그 정보 누출 이거하고 해킹 막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대선에 직접 개입을 해서 국민들 이간질 시키고 심지어 전라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홍어 그다음에 전라디언으로 그다음에 뭐 죽여버려 입에 차마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배충돌과 똑같은 화법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 이간질 시키고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선거에서 국민들과 이 전라도 호남 사람들을 마치 5.18 광주를 폭도로 매도한 자체 이걸 민간인이 해도 흉악한 범죄인데 네. 반인민족 범죄입니다. 네, 네. 독일에서는 나치를 거론하고 나치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반인륜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정보 요원들이 나서서 했다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네. 일베들 왜 국정원 모여갖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 알바비도 지급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일베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래도 7급 요원들 이상이면 똑똑한 사람들이라 아니, 또 교류를 했지 배웠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교류 괜찮다. 교류를 했다고 교류. 그래요. 예. 예. 있을 수 없는 만약에 이게 다른 나라 미국이 아니라 OECD 터키나 예를 들면 우리가 브라질 네. 이런 나라에서 지금 민중 시민이 일어나잖아요. 네. 우리 같으면 아마 이거는 그냥 한두 달 안에 이미 끝났었던 게임입니다. 워낙 우리 한국 현대사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게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처벌당하지 않고 지금 신바람 리 박사라고 우리 국민TV 네. 라디오 드라마 하거든요. 11시 45분에 하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건국 이래로부터 건국 때부터 그 신바람 리 박사 이후로 제대로 역사를 제대로 단지한 적이 없죠. 그렇죠. 반민특위 그렇게 네. 깨부신 다음부터 우리나라에는 정의라는 것이 이승만 제대로 대통령도 자연사했고 망명길에 올랐지만 제대로 이렇게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 단죄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50 때의 그런 학살이라던가 부정비리도 결국은 백단사 유폐당하고 감옥에 잠깐 갔다 와갖고 지금 추징금 안 내도 되고 천수를 누리고 있고 네. 그것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뭔가 좀 바로 잡혀가구나 라는 이런 느낌 받았었는데 지난 5년간 그리고 지금 정부 출범해서 더 암울해진 거죠. 네, 5년 반 동안 항상 얘기만 하면 원칙과 신뢰 이런 얘기를 신뢰 프로세스까지 얘기하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저작거리가 아닌 궁중에서 원칙과 그게 문제예요. 원래 저작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성벽에 갇혀서 공주로만 행세했고 실제 교감이 없었고 네. 의원을 5선 거치면서도 실제 민생 법안이라든가 정책을 현장에서 안 챙기고 아버님 어머님의 그 후광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방중 정책은 없고 날씨가 갑자기 맑아졌다는 둥 패션이 좋았다는 둥 중국어에서 좋아했다는 둥 이런 이 언론학도가 보기에는 참 어디 창피해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물론 가십거리를 잠깐 언급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주 뉴스가 돼버린 패션 외교 내지는 중국어 했다는 잠깐 했다는 이게 돼버리고 네. 시진핑과의 개인적으로 친분 어깨 올리고 사진 찍은 게 주가 돼버리면 조선일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에게 무슨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대. 네. 근데 그거 보면 좀 좋은 얘기 같은데 제시를 하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중국이 중국에서는. 어느 나라인데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성명서에는 북한이라고 칭하지 유관국가라고 칭하고요. 유관국가. 그냥 북이라고 칭했어야 되고요. 사흘 동안에 옷을 9벌을 갈아입었다라는 것이 계속 그렇구나.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네. 지금 쇠퇴의 일로에 이루고 있는 패션을 살리기 위해서. 패션 업계. 역시 창조 외교예요. 왜 패션 살리겠다고 대구 같은 데서는 원래 섬유로 유명했던 데잖아요. 네, 대구 구미가 그쪽이죠. 예, 근데 그게 점점 쇠퇴하니까 그걸 살리겠다고 패션에 관계해갖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패션 도시 만들겠다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데 살짝 크게 와닿지는 않고요. 네. 갑자기 떠오르신 거죠 지금. 어차피 지금 좀 웃자고 하는 얘기들이잖아. 네, 좀 웃겨주세요. 네. 아무튼 헌법 1조 1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고 일반 실정법은 국민인 헌법 재정 권력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어떻고 실정법이 어떻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다. 국민의 민심을 왜곡한 것은 공소시효도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전라도를 폄하하고 5.18 광주 민중항쟁을 폭도로 왜곡시킨 거, 이건 날조죠. 예, 북의 날조만 문제하고 북의 날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국가고 뭐 G20인 내 선진국가 안에 떠들어봤자 국제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알기를 MB 박근혜 5년 반 동안 이건 진보 보수나 여야 문제가 아니고요. 야, 그 나라는 선거에 공무원들이 다 개입해가지고 그것도 정부 요원들이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분탕질을 치고 예. 경찰이 분명히 있었던 댓글을 없었다고 거짓말 치고 예. 검찰이 선거는 개입했지만 정치는 관여했지만 선거는 개입했지 않았다는 이상한 말을 쓰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은 희한한 나라죠. 예, 그것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무슨 소용이 넘기고 있습니까? 예. 뭐 월드컵을 개최하고 또 뭐 박인비가 메이저대회 세 개를 제가 연속성 그걸 이런 게 계속 무슨 참- 뭐요? 박인비 선수는 63년 만에 네. 자기의 기록을 세웠어요. 아낌없는 실력을 다 선보임으로써 예. 메이저 3관왕의 이제 그랜드 슬램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박근혜 정부는 네. 63년 만에 네. 아낌없는 정보를 까보임으로써 네. 코리아 오픈을 우승했습니다. 코리아를 오픈했군요. 네, 저쪽 박인비 선수는 US 오픈에서 우승했어요. US 오픈에서 우승하고 박근혜 정부는 코리아 오픈에서 우승했어요. 코리아를 오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랜드 슬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랜드 슬람. 지금 무슨 기숙사에 오픈하우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박인비의 그랜드 슬램과 예. 박근혜 정부의 그랜드 슬럼이 언제 이게 매치가 될지. 이럴 땐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요. 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거. 우리 용PD 형님의. 아니, 사실 저는 이런 필을 갖고 있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 기꺼이 망가지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노래 하나를 더 부르고 올게요. 좋습니다. 네. 가수는 노래를 해야죠. 지난주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약간 손을 봤어요. 형님 재원이에요. 예. 네. 형님 재원이에요. 아니면 유튜브에는 아마 형님 접니다라고 나갔을 공산도 큰데, 재원입니다를 살려줘야 됩니다. 예. 그 그분이 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원이죠. 인재죠, 인재. 소문이 무성한. 네. 예. 자, 그러면 적절한 애드립도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예. 네. 버전이 몇 가지가 나오는군요. 형님 재원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할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같이 우렁차게 처절하게 형님! 그런 다음에 시작할까요? 네. 예,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형님! 그래. 형님, 재원입니다. 형님, 재원이라고요.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요즘 어떻게든 형님을 잘 모셔서 마음에 들어볼까 노심초사 중이었는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형님께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할 생각이오니 오해를 꼭 풀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오해를 꼭 풀어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재원이랍니다. 형님 재원이에요. 형님! 그래. 고마해라. 알았다. 토닥토닥. 이리 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좋아. 예. 수작이에요. 무슨 수작을 부린다고? 예. 어떻습니까? 작년이랑 약간 지난 주가랑 좀 달라졌다는 게, 예. 네. 둘 다 올리세요. 네. 예, 지난주 게 더 좋대요. 지난주에 더 좋대? 예. 원래 오리지널, 하긴, 그 에너지가 항상 흥했을 때. 네. 아니, 제가 보기엔 오늘 좋아요. 네. 네. 역사에서 우리가 고비가 있었을 때마다 네. 국민들이 4.19 민주혁명, 네. 또 80년 우리 광주 시민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 언론 지금도 이런데 네. 그 당시에 그 언론에 보도를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할 보도는 보도를 하고 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예. 다시 지금 5년 반을 살펴보면 그나마 중도 보수 정부였던 일각에서는 뭐 좌파 내지 진보라고 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원칙적으로 보면 네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한 현실에서는 그렇죠. 예 북에 대치할 수 있는 이런 한반도 분단 국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더라도 예. 가장 기본적인 게 절차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그다음에 경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이런 국가기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DJ 노무현 정부라고 왜 비리, 그다음에 권력 사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하자가 중대 명백 현존 위험할 정도로 중과실 영역까지 팽배했느냐? 예. 아니면 살짝 생채기가 나서 그냥 흠이냐? 네. 이거 큰 차이입니다. 큰 우리가 차이죠. 경범죄, 노상방뇨, 그다음에 고성방가랑 아까 말한 인면 수심의 살인죄라든가 네. 똑같은 죄긴 죄지만 질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타기하는 그 언론도 나쁘고 이걸 물타기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 우매한 거고 알면서도 거기에 편승한다면 정말 나쁜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나쁜 알면서도 그걸 편성을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정말 나쁜 겁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국민도 지금 보세요. 지금 현명하지 뭐 않죠. 꽃꽃 장수라고 칭송받았었던 참여정부 때 김장수요. 김장수 지금 네.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안보실장하고 있죠. 예,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진실을 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이것이 얼마나 쪽팔린 일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장수해봤자 무슨 양심과 명예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거 별 달고 장관하고 실장 한다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역사와 국민과 또 혹시 그 사람이 만약에 양심 속에 살아있는 일말의 그런 가책이라도 있다면 네. 그 자체가 지옥이고 괴로운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윤창중 대변인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옆에는 대변인하고 그 옆에 있는 대통령 실장입니다. 네. 비서실장. 그렇죠. 좌우에 이렇게 있으면서 예, 이번에 허태열 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남이가 노무현 후보와 붙어서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경상도 전라도를 가르는 지역 감정으로 민심을 가장 피폐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장본인이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허태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 넘버원 측근인 비서실장에 앉혔다는 거는 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국민하고 저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뭐 그거죠. 예, 싸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하고 싸우자신 건지 병이 걸리신 건지 하늘도 솟고 땅도 솟고 다 속았습니다.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반칙과 신뢰의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자기가 뱉은 내용이 바로 그 부메랑처럼 되돌아가잖아요. 100% 국민 통합을 하자는데 1% 국민만 챙기고 있고요. 네. 대통합의 시대가 아니라 대통한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아무리 장난치고 창조를 외치고 원칙과 신뢰를 외쳐봤자 액션이 없잖아요. 액션이 북에만 없죠. 액션을 요구할 게 아니라 액션. 네. 몸소 사과하고 물러나시면 깨끗합니다. 예. 깨끗하잖아요. 훌륭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참 심플한 이런 액션이 얘기인데, 필요합니다. 예. 왜 범죄자들은 진상 규명하고 사과를 해도 유기징역, 무기징역 3년 살고 5년 살다 나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지만 그렇게 처벌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런 누가 재발되기 때문에 독일도 그리고 프랑스도 나치 전범이나 부역한 사람들을 처단한 이유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끊고 가지 않으면 그 오욕과 불의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끊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커녕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물타기를 하려고 있지도 않은 NNL 반언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 말이죠. 돌아가신 고인을 몇 번째 계속 욕보이고 있잖아요. 뭐 수십 번째 부관 참시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걸 위해서 코리아를 오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예? 박인빈이 진짜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는데. 예? 원래 US 오픈은 옛날에 르윈스키하고 클린턴하고 그렇죠. 클린턴 지퍼를 열었을 때 그걸 US 오픈이라고 그러거든요. US 오픈이죠. 예. 네. US. 근데 우리 이제 코리아 오픈은 사실은 이번에 정부 기관이 정보를 깐 거 말고 윤창중이 다 벗은 거를 코리아 오픈인데 네.
미국까지 가서 코리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뭐 베를린이 어쩌고 저쩌고. 베를루스코니. 예. 그 양반의 기사를 우리는 참 웃으면서 봤잖아요. 뭐 저런 놈을 저기 나라의 네. 지도자로 뽑고 저러고 있느냐 하는데. 그 짝입니다, 우리가. 예.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했었대요. 왜냐하면 언론 권력이었으니까. 예. 다 가리고 보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근데 얼마 전에 치부하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바로 이태리의 그 지퍼도 제대로 오픈해갖고 이번에 감옥 이탈리안 선고됐잖아요. 오픈이군요. 그러니까 이탈리안 오픈. 예.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됐는데 한국은 그런 거는커녕 스스로 한국을 오픈시켜 버렸어요. 그래요. 정보기관이. 예. 아무튼 일본에도 중국에서 그렇게 문서로 확약을 안 한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저렇게 맨날 까는데 정부를. 예. 예, 이거 농담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 왜냐면 적어도 필요하다. 역사에 진실이 필요하다면 30년 후에 까라는 얘기는 네. 다음 대통령이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30년 내지는 영구 보존 내지는 뭐 40년, 50년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예. 이 중요한 문서가 30년 이후 까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대한 문서 같은 경우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까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50년 지난 다음에 예. 까라 그래서 안 그러면 외교가 개판이 되거든요. 그렇죠. 깔 때 까야 되는 거지 아무 네. 때나 까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까라 그런다고 까는 것도 아니고 내 깔 테니까 진짜 까라 까 진짜 까라 그러면 못 깔 줄 알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만 깔 때 까라. 까야 되는 거예요. 형님 이제 그만 까시죠. 그래서 이마가 자꾸 까지나. 네. 그래서 추억의 개그? 어? 가장 무슨 추억의 개그에 저는 도끼로 이마까? 까니마 또 까? 저한테 깐 데만 사무치는 골랐까? 얘기예요 지금. 역시 근데 다 까지 마시오. 예, 다 까지 마시오. 그때 졌어야 됩니다. 그렇죠. 닭깎이 마사오가 아니라 다 깎기 마서가 다 까지 마시오로 그때 그렇게 졌으면 그 따님이 그렇게까지 다 까지는 않았을 텐데. 네. 아무튼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떠들다 보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시간 다 돼갔어요? 아직도 2분이나 남았어요? 예. 그러면은 네. 지금 녹음 방송하는 거 참 힘들다, 그죠? 네. 예. 아니 원래는 마지막에 노래 뭐 개고기 장수인가 뭐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아니 그거 합쳐갖고도. 합쳐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녹음 방송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근데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예, 일본에 있을 겁니다. 글로벌 가수예요. 근데 참 그 학교 선배시니까 네. 지금 MB 각하는 어디 계세요? 예. 그건 김문수예요. 아, 그런가요? 이건 DJ구나. DJ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김문수라니까. 김문수인가? 네. 하나라도 잘해서 어디예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실천으로 깔끔하게 하시는 게 그나마 혹시 5년을 가더라도 이거 두고두고 이제 보십시오. 정통성, 레지티머시, 정당성 시비가 걸릴 겁니다. 저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할 그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정렬 씨가 그 엄격한 법 적용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밝힐 걸 제대로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법에 의하면은 물러나야 되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진실 자체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것이 분통이 터지는 거겠죠. 자, 애국심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그거 명심하고요. 자, 그러면 노정열 씨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네네. 2부에 그것도 녹음 방송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녹음 방추가 우거진 이런 실록의 계절에는 녹음 방송이 좋습니다. 그렇죠.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도. 녹음이 우거지잖아요. 이 게시판 안 보면서 녹음하는, 방송하는 거 녹록치가 않아요. 이따가 2부에는 저 혼자 녹음해야 돼요. 요즘 셀프 시대인데 혼자 하세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떨어진 중절모자 빵끈한 당고바지 꽁초를 먹으래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소 댁더러 옷 달랬소 쓰디쓴 막걸리 남았고 나여 보할 건디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뭐야 이거
여름에 동복 입고 겨울에 하복 입고 옆으로 걸어가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어, 댁더러 옷 달랬어, 쓰디쓴 막걸리나 막 보나여 보았던디.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뭐야 이건. 안경을 팔에 쓰고 냉수에 초쳐 먹고 해 뜨면 우산 써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어, 댁더러 옷 달랬어, 쓰디쓴 막걸리나 막 보나여 보았건디.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뭐야 이건.